그러니까 그게 약해지면 우리 뇌는 멍해지는 거예요.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오메가3만 드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척추의 움직임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 근데 척수신경이 이렇게 있어요. 척수신경이 있는데 얘가 신호 전달이 잘 안 될 때는 언제일까요? 자, 잘 될 때는 척추가 올바로 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척추가 이렇게 틀어졌다. 여기 경추도 척추죠.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틀어졌다. 앉아있을 때도 이러고 뭐 서 있을 때도 막 이러고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어진 거죠. 자, 근데 척수는 척추에 감싸여져 있어요. 척추뼈가 척수를 보호하는 거죠. 척수가 이렇게 쭉 두껍게 내려오는데 그거를 척추가 감싸고 있다고요. 척추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척추가 틀어지면 척수신경도 조금 틀어져서 올라가겠죠. 그렇다는 건 신호 전달도 살짝 틀어져서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자세를 잠깐 이러고 있다고, 내가 이러고 있다고 그게 신경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럴까요?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경험한 많은 회원분들 중에 고개가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뭐 일자목이거나, 일자목이면 이렇게 앞으로 뭐 거북목처럼도 되지만 이렇게 틀어져서 중력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센서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올바르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신경순환이 조금씩 느려지는 거예요. 단기간 내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누적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노인한테만 해당이 될까요?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마찬가지예요. 노인들 더 그렇고요. 이게 누적이 되면 더 심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신경과에 가죠. 어지러워요. 구토 증세가 나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뇌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척추의 정렬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겁니다. 척추의 정렬을 올바르게 한다는 건 내가 자세를 올바로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왜? 척추 자체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플랫하거나 플랫에 좀 가깝거나 그러면 더 그렇고요. 플랫한 체형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자세를 앉은 자세나 아니면은 다리 꼬는 자세나 아니면 인어공주로 밥 먹는 자세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 골반과 척추는 다 꽈배기처럼 조금씩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체형과학과 운동과학의 측면에서.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올바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내가 이렇게 있어요. 거울을 보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보거나 아니면은 TV나 어떤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이 앞에 있죠, 보통. 책이라든지. 그랬을 때 내가 자세를 올바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고유수용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 고유수용기 이 센서가 이미 틀어져서 이게 올바르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틀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거죠. 자세를 올바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대방이 자세 틀어졌네, 똑바로 앉아 라고 했을 때 내 자세가 뭐가 어때서 난 똑바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느낀다고요. 자, 하지만 이런 척추의 정렬 운동이나 이런 골반의 어떤 운동 그게 또 다리하고도 연관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발목이나 무릎 통증하고도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이 무릎이 한쪽이 아프거나 발목이 한쪽이 아프면 또 골반이 틀어져서 또 그게 이제 위로 척추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이런 영향을 올바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PT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PT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누적된 압박력,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수많은 통증이나 어떤 이상 증세들이 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심장과 뇌의 관계입니다. 심장하고 뇌를 하나로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뇌만 생각하잖아요. 뇌신경학자들이 뇌만 얘기한다고요. 뇌의 좌반구, 우반구, 전두엽과 후두엽, 그리고 손에 안에 있는 해마라든지 여러 가지 이 뇌의 구조를 갖고서 설명을 하고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당연히 맞죠. 하지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심장하고의 연관성입니다. 심장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 심장이 펌프질을 빵빵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강한 펌프질을 해야 혈류가 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혈류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중력의 영향을 받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느리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심장 기능이 점점 약해지니까.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심장은 똑같은 패턴으로 강하게 뛰어야 정상 심장입니다. 그쵸? 그 펌프질로 인해서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 펌프질로 인해서 빵 뛸 때 위로 쭉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혈류 공급이 뇌에다가 잘 돼야 산소 공급과 뇌의 영양 공급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고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약해지면 우리 뇌는 멍해지는 거예요.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멍해지고 뭔가 머리가 좀 띵하게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 이유가 바로 심장 기능이 약해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이런다고 어떤 약을 먹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심장 기능을 강화해서 좋게 하는 거예요. 왜 감기나 뭐 다른 질병이 아니니까 심장 기능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벅지를 쓰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계단을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거나 뛰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땀을 흘리면서 허벅지에 조금은 부하를 느낄 수 있을 정도, 그게 바로 심장과 폐의 부하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땀이 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심장이 펌프력이 좋아져서 뇌에다가 혈류 공급이 돼서 머리가 명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만 드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메가3가 좋은 영양 성분이죠.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효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 하더라도 척추의 정렬 운동이나 심장에 대한 강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영양의 효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척추의 운동은 흉추의 운동은 다 하셔야 돼요. 흉추의 운동은 위에 있는 척추의 운동이에요. 허리 운동이 아니라. 위에 있는 척추가 굴곡되고 신전되고 회전되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추의 운동, 척추의 움직임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요추의 신전을 하면 요추는 많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척추가 있잖아요. 어디가 제일 두꺼워요? 뼈가. 밑에죠. 요추죠. 어디가 제일 얇아요? 위에 경추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뼈의 두께가 넓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눌리는 압박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압박력이 제일 적은 목 부위는 뼈가 작고 그리고 체중, 하중을 더 많이 받는 부분은 허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허리가 이렇게 진 눌려 있단 말이에요. 꽉 진 눌려 있는 상태에서 얘가 많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신경을 건들겠죠. 그리고 이 디스크라는 애는 우리 쇼바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자전거나 우리 자동차에 쇼바 있죠. 완충작용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는 액체로 채워져 있어요. 이 딱딱한 뼈가 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뒤로 돌출되겠죠. 근데 얘가 진 눌려있는 상태에서 눌리면 어떻게 돼요? 더 돌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누르고 돌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배우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흉추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요추의 움직임 범위들이 다 각각 다 있어요. 이런 거는 전문적인 운동과학 지도자를 통해서 배우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반의 움직임, 골반과 고관절의 움직임까지 다 하시고 올바로 내가 자세를 앉아 있으려는 노력을 하시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비틀어져 있던 틀어져 있던 자세를 서서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잘 되겠죠. 그러면 순환이 잘 되고 심장의 펌프력이 좋아지죠. 그러면 뇌가 그렇게 어지럽거나 어떤 자율신경계의 기능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예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좋아졌어.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진 거예요. 근데 또 운동 안 하잖아요. 또 그런 증세가 언제 또 올지도 모르는 거죠. 제가 회원분들도 지도를 하면서 어머니도 중간중간 계속 봐드리고 있어요. 구토 증세나 어지러움 증세는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젊은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 증세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운동을 꾸준히 올바르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증세가 거의 사라지거나 아니 굉장히 완화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올바로 운동을 한 사람들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